분명히 한가하다고 다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이 생겨서 잠깐 바쁜 시기를 보냈더니 금세 6월이 왔네요.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4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 무슨 관심사를 갖고 있고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 제가 미리 갖다 놨어요. 네, 첫 번째 책은 야망계급론이라는 5월의 보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부제를 보시면 비과시적 소비의 부상과 새로운 계급의 탄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수증 일러스트가 있죠? 지출 내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산타모니카 루이슨의 뒷마당에서 자란 살구 61.99달러. 부티크 주인이 아일랜드에서 직접 골라온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200달러. 와우. 뉴요커 이코노미스트 신문 잡지 구독료 53만원. 아, 53만원이래. 53달러. 영수증 내용만 봐도 어떤 느낌일지가 딱 와요. 이 사람은 어떤 계층이고 어느 정도의 구매력이 있고 어떤 것에 관심사가 있으며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왜 샀냐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건드려져서 딱 결제를 하는 느낌?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어떤 옷이든 나한테 맞는 거, 내가 봤을 때 이쁜 거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좀 브랜드 디자이너의 옷을 더 유익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지 내 안목이 길러서라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브랜드 디자이너 옷을 산다. 패션 플랫폼에서 이런 브랜드 디자이너의 옷을 많이 노출시킨다 했을 때 그거에 노출된 제가 영향을 받아서 아,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입나 보다. 이런 영향을 받고 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브랜드 디자이너의 옷을 사게 되는 거죠. 좀 갸웃했어요. 왜 나는 사회적 영향을 받고 소비를 하게 될까? 하물며 자기 취향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패션에서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이 책을 이제 발견했고 어쩌면 이 책에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싶어서 결제를 해서 응? 이것도 결제네? 엄청 비싸지 않고 그렇다고 엄청 유명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걸 하나 딱 구입했을 때 사람들이 좀 뭘 좀 아시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안목 있는 선택, 그 구매 행동이 이 야망계급 안에서는 엄청 유의미하다는 거죠. 대놓고 과시를 하는 소비는 아니지만 이 소비 선택을 통해서 그들만의 배리어를 굉장히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층이 야망계급인 거고 저도 한때는 비건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품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다가 문득 그런 게 오히려 또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이 제품을 가짐으로써 내가 제로웨이스트를 행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소비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야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는가 이런 좀 재밌는 질문을 안 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만약에 재밌었다 하면 또 재밌게 읽으실 책이 있어요. 네, 바로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야망계급의 핵심은 지식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려면 결국 내 그 지식을 쌓을 수 있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에서 비롯되죠. 사실 그럴 여유 없어. 사실 나 먹고 살기 되게 바빠. 근데도 없는 시간 쪼개고 잠자는 시간 쪼개고 먹는 시간 아끼고 아껴서 허걱대면서 그 취향과 안목을 쌓고 지식을 길러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망계급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대체 시간이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되게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독일 사회학자의 말에 따르면 시간 자체는 부족하지 않대요. 내 기대치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간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뒤에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이 된 야근과 과로, 허울뿐인 워라밸, 쉬는 날마저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는 사람들. 시간 부족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라고 다소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 책과 같이 읽으면 왜 시간 부족이 사회 문제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새는 소비 문화를 통해서 비과시적인 취향과 안목과 계급을 드러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먹고 사는 데 들이는 시간 말고 취향과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허덕이는 거죠. 내가 취향과 안목을 기르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과 섞이고 교류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따른 그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어서 더 자신을 갈아넣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 책은 야만계급론이라는 책과는 다르게 노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과도한 노동 시간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일과 노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책 진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갓생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바쁘고, 그리고 바쁜 걸 다 해내. 근데 그 갓생을 사는, 그리고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동경하고 있다는 걸 특히 브이로그 유튜브 보면서 좀 느껴요. 그러니까 바쁨이 미덕이라는 게 디지털 상에서는 되게 익숙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내심 억압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바쁨을 보고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바쁨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나도 바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내가 쉬어야 할 때, 내가 정말 이제 바쁘지 않아야 할 때까지도 방해받는다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바쁘지 않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이 시간에 또 바쁠 텐데, 이 시간에도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좀 휴일에는 나를 위해서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었고요. 세 번째 책은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책장 투어에서도 말했는데 제가 예술에 좀 빠진 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일 때문에 예술 쪽으로 많은 자료 서치를 하다가 예술에 빠지고, 이제 전시회도 많이 가고 미술관도 가면서 일상에서 예술을 펼친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적 감각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궁하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의 감각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예술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예술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관심이 갔고요. 시각장애인의 시선으로 예술을 본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던지는 쪽이에요.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면서 예술작품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알기로 이 그림 속의 저거는 들판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허수였던 거죠. 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 그런 것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기억하는 방식이 사실 되게 주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 또한 사실은 무척 제한적이고 뭔가 갇혀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는 장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못 본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장애뿐만 아니라 예술도 그렇고요. 인간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되게 사고가 뻗어나가는 책입니다. 방금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대화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을 같이 이야기해 나가는 대화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약간 이 둘의 대화에 제가 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둘의 대화를 가까운 거리에서 살짝 귀를 쫑긋하면서 엿듣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있고, 또 이 예술작품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따라가는 과정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라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서해문집 출판사의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산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이슈가 요새 엄청 핫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내년에 태어나는 출생아부터는 국민연금을 거의 자기 월급의 3분의 1이었나요? 20%였나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자기 월급에서 빼가서 국민연금으로 쓴다 이거였는데 제가 그 수치를 보고 너무 약간 뜨악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건가 싶어서 이 국민연금 이슈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미래와 밥그릇이 걱정돼서 이 책을 샀다고 봐야겠죠? 되게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걸 재밌어 해서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도 이 나라 걱정, 나라 돌아가는 판을 보고 약간 좀 와 이거 완전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 사회학자가 진보 성향을 좀 가지셨는데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쪽과 더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하다 해서 읽어봤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바닥나잖아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났을 때 어떻게 채워야 되냐, 뭘로 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보 측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때워라 라고 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채워 넣는다 한들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지 취약한 계층에게는 정의롭게 분배되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공적연금 자체를 재설계하자 이런 대안을 주시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라서 좀 색다르고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또 되물으면서 재미있게 읽어나가고 있는 책이에요. 아 진짜 나 나중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었다가 되게 많이 반성하고 아,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4권을 소개해봤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얼른 책장 정리하고 책장 투어 영상도 빨리 찍어서 돌아올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